예,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졌죠? 뭐 경기는 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이없게 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밤늦게 방송을 킨 건 언제나처럼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이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롯데 팬분들이 좀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고 좀 실망스럽다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무난하게 이길 때도 있고 무난하게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렉스도 없고 좀 뭔가 장타력에서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큰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정신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다른 뭐 경기 내용을 뭐 복귀하거나 그럴 필요가 크게 없죠. 그나마 복귀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국회성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트레이드로 데려온 심재민 선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롯데 이야기가 아닌 뭐 채팅창에 말씀해주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 얘기들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의 소수면 소수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방송이 별로 안 들어 많지 않으시면 오히려 채팅창에 다른 분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의견을 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오붓하게 우리끼리 얘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지만 뭐 제가 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100명, 200명, 400명 이렇게 하는 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얘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얘기 그러니까 김용경님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제임스 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셨고 그다음에 채팅을 남겨주셨는데요. 김종욱님께서 오늘 노진혁이 1사 2삼루 찬스 못 살린 게 제일 크다고 본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죠. 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수고 찬스에서 가장 강하다는 선수가 나와서 예, 희생 플라이도 못 치고 이제 그냥 삼진으로 돌아선 게 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가 아쉽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찬스는 뭐 노진혁에 걸리진 않았어도 점수 차이가 계속 1점 차이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출루라든지 뭐 팀배팅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죠. 노진혁이 좀 아쉽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제임스 디님께서 준비가 되지 않은 국회성을 왜 기용하느냐 그러셨는데 뭐 모르겠네요. 이게 선수 한 명 기용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회성이 1회에 말루 찬스에서 그 공이 센터를 넘겼다면 뭐 저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반대로 국회성이 오늘 안타를 못 쳤잖아요. 근데 국회성 때문에 오늘 경기가 망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롯데가 1득점으로 그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다른 선수들이 더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은 뭐 선수 한두 명의 기용의 문제, 한두 명의 부진으로 인한 뭐 패배 이렇게 보다는 그냥 타선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빈타의 저득점으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완 선발이라 노진혁 뺐다는데 이학주는 좌완공 잘 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학주를 또 준 경기 초반이었죠. 초반에 저 찬스 난다고 해서
노진혁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굳이 왜 뺐을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그러니까 국회성을 쓰냐 안 쓰냐는 뭐 크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진혁 그렇게 이학주를 대신 넣었을 때는 그래도 계속 믿어줄 거라 생각하고 넣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찬스 걸렸다고 해서 바로 노진혁을 넣는 걸 보고 그거는 좀 그게 뭐 좋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팀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가 벤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서 점수를 짜내겠다. 득점을 올리겠다. 이런 일념으로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과도 좋지 않았고 뭐 그랬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J님께서 작년 같은 느낌의 하이 타선과 전준우의 수비 입틀막 경기였다. 그러니까 전준우 제가 지금 이 채팅창의 글을 읽고 가슴이 턱 막히네요. 전준우는 최선의 수비를 하는 거겠죠. 최선의 수비를. 그렇지만 우리가 봐왔던 예를 들어 중견수 김민석과 우익수 윤동희의 좀 이렇게 에너제틱한 그런 넓은 수비 범위, 빠른 발, 뭐 이런 수비를 보다가 좌익수 쪽으로 눈길이 가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간만에 오늘 전준우가 공격에서 좀 잘 쳤지만 타구도 다 좋았고요. 수비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지명타자로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육계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디님께서는 계속 국회성을 쓴 거에 대해서 서튼 감독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졌을 때는 누구에게도 다 불만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회 그 말로 찬스에서 2사 말로 찬스에서 상당히 잘 맞았던 공이었는데 그 공이 이제 뭐 잡히지 않았다고 그러면 또 반응은 달랐겠죠. 김영경님께서는 큰 거 칠만한 타자가 안 보인다. 예, 롯데가 괜히 리그에서 최소 홈런 팀이 아니겠죠. 지금 오늘 한동희 같은 경우에 타구 전체가 다 땅볼이었습니다. 아니, 맨 마지막 타석만 우익수 방면을 라인 드라이브였고, 그렇죠? 안타도 땅볼이었고, 다 땅볼 치다 땅볼 4개, 마지막 타석에 이제 플라이. 지금 팀 내에서 가장 좀 장타를 기대할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동희일 텐데, 한동희가 너무 땅볼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 땅볼이라는 것도 좀 정타로 나오면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임재훈님께서 개인적으로 오늘은 국회성 선수를 대타로 쓰고 박승욱 선수를 선발로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 근데 진짜 좌상바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라고 하셨는데요. 이 롯데가 좌투수 못 터는 거는 정말 올 시즌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오래된 거고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 짧은 생각으로 제 말이 절대 맞지는 않습니다. 좌투수의 그 약간 바깥으로 도망가는 체인지업 같은 거 그러니까 빠른 공 제외하고요. 좀 느린 변화구에 너무 좀 속수무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웬만한 좌완투수들이 다 체인지업을 던지잖아요. 우타자를 상대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롯데 타자들은 특히 롯데 우타자들은 너무 약간 풀 스윙이라고 그러죠. 당겨치는 스윙으로 인해서 조금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당겨친다는 것 자체 밀어쳐서도 강한 타구가 나올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 롯데 타자들은 강한 타구를 만든다는 기조 하에 좀 당기는 듯한 느낌. 오늘 전준우가 타구가 좋았던 것들도 거의 좀 밀어치는 타구가 좋았잖아요. 중견수 방면에서 좀 밀어치는 타구 그런 타구가 더 전반적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윤동희의 타구도 밀어쳐서 안타였고요.
이게 애써서 그냥 나는 이제 밀어치는 타격을 할 테야 그러면서 무조건 밀어친다는 것보다는 뭐 해설자들이나 야구 전문가, 그다음에 선수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결대로 밀어친다는 느낌? 이런 게 롯데 타자들한테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용경님께서도 아까 제임스 디너님하고 같이 이제 서튼 감독을 욕하시는데 지금 서튼 감독 뭐 제가 잘못 얘기하면은 또 쉴드 친다고 하실 테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재훈님께서 한현희의 실점이 다 존에 들어온 높은 공을 볼로 판정해 버려서 좀 짜증났다라고 하셨는데 예 저도 오늘 그 경기를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트라이크 존을 보면서 아니 뭐 걸치는 공이라든지 비슷한 공을 안 잡아주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존에 들어온 공을 안 잡아주는 거는 특히나 맨날 뭐 KBO 리그 심판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하이존 잡아주겠다, 하이존 잡아주겠다 하는데 게다가 한현희는 위 오버핸드 투수도 아니잖아요. 사이드암 투수란 말이죠.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인데 스트라이크 존이 밑에서 훑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잡아준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좌우 폭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뭐 그렇다 쳐요. 아, 뭐 그렇다 칠 게 어디 있겠냐마는요. 그럴 수 있는 뭐 그런데 이제 폭 위쪽 스트라이크 존을 걸쳐서 들어갔다는 게 명백하게 나오는데 그걸 안 잡아준다? 그럼 가운데에 던지라는 말밖에 안 나오니까 한현희는 오늘 좀 심판에 좀 그 좁은 존에 너무 고전을 많이 했다. 그래도 이 실점으로 그래도 막아준 거는 다행이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선발이 이용준인데 이용준 정말 잘 던지고 있죠. 그래서 내일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지금 우리 롯데 경기를 보게 되면 투수들은 어지간해서 갑자기 뭐 무너지거나 이런 경기를 하지 않고 있죠. 타자들이 문제입니다. 타자들이. 지금 채팅창에 의견 중에 하나가 서튼 감독이 라인업을 계속 바꾸는 게 짜증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용경님께서.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존 선수들이 너무 못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간에 점수를 짜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고정 라인업으로 계속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어떻게든 변화를 주면서 가는 게 맞냐. 근데 변화를 주면은 팬들한테 욕먹는다. 왜 자꾸 예스냐, 왜 타순을 이렇게 자꾸 바꾸냐라고 욕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욕먹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좀 고민에 빠지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은 제가 경기 지는 날 방송을 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하면은 잘했다고 할 겁니다. 이겼다고 하면. 제가 오늘 진 날 방송을 킨 이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내자고 방송을 킨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그냥 롯데 뭐 최근 이슈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고 오늘 뭐 국회성이나 심재민에 대한 뭐 기대감, 그다음에 앞으로 뭐 우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KYM 님도 서트는 내년에 진짜 보내야 된다라고 하셨네요. 김용경 근데 되게 그런 게 김용경님께서 거의 지니까 문제라고 하시는데 지금 플러스 8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롯데가 마이너스 8이면은 그리고 이제 KYM 님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서튼은 내년에 보내야 된다. 뭐 서튼 내년에 계약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서튼한테 엄청 불만이 많으시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 플러스 8인데 되게 불만이 많고 그러시군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 진짜 솔직하게, 진짜 롯데가 지금 이 시점에 플러스 8 할 거라고 저는 1%도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8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어떤 오늘 졌지만 그래도 잘 됐다 이런 부분도 있을 말씀하신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음. 지른 날은 지른 날은 방송을 안 키는 게 좋겠네요. 다들 불만이 너무 많으신데. 거거부갈님께서는 윤영철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아마 제 영상 뒤져보면 아마 윤영철 데리고 지명하지 않은 식으로 얘 만든 영상도 있는 걸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윤영철이라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근데 대신 우리는 김민석을 얻었으니까 뭐 아쉬운 건 없는데 윤영철이라는 선수는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스로어가 아니라 피처죠. 공을 던질 줄 아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우리를 상대로도 잘했죠. 그래서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김진욱하고는 아예 결이 다르죠. 결이 아예 다른 선수라서 단순 비교가 또 어렵고요. 깡우님께서는 서튼 보내고 김태형 데리고 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서튼 감독 여튼 뭐 서튼 감독은 뭐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고요. 예, 국회성 같은 경우에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고 홈구장에서 데뷔전을 치렀죠. 데뷔전을 치렀고 그런데 이제 볼넷 하나를 얻는 반면에 뭐 안타는 치지 못했고 뭐 크게 어떤 임팩트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일단 타고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괜찮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프로 레벨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시간이 길었고 그다음에 2군에서도 뭐 감을 잡는 시간이 좀 짧은 상황에서 1군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스위치 타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팀에서 장타를 칠 만한 파워 히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는 걸 만한 선수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성 선수를 데려와서 이 선수가 당장에 뭐 데뷔전부터 홈런 펑펑 치고 롯데 뭐 효자 선수가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너무 드라마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처럼 부상자들이 많은 경우에 좀 장타력을 좀 팀의 부족한 장타력 이런 부분을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팀에서 본인에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을 거라는 거는 또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황성빈의 콜업에 맞춰서 또 어떤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아주 짧은 어느 정도 수준의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렉스가 돌아와도 렉스가 아마 10일 말소가 이제 10일이 이후면 28일 이렇게 되겠죠. 28일, 29일 이 정도 될 텐데 돌아오는 시점까지만 아마 국회성을 1군에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성은 아마 본인은 또 절실하겠죠. 어떻게든 1군에서 좋은 결과를 남겨서 아니면 눈도장이라도 찍어서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어느 이렇게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그 절실함이 통하려면 절실한 마음으로는 안 될 테고 결과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국회성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군요. 예, 채팅창은 다 반응이 엄청 안 좋네요. 그럼 국회성은 넘어가고, 국회성은 넘어가고, 네, 심재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재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 심재민을 데려온 결정이 이제 뭐 이호연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겠지만 상당히 팀으로서는 좋은 영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KT가 지금의 부상 병동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연 심재민을 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건 트레이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최소 한 시즌 적어도 두 시즌 정도의 꾸준한 결과가 나와야 뭔가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심재민을 영입한 게 롯데한테는 상당히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호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뭔 소리냐, 이호연을 내준 게 무슨 뭘 잘했다고 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심재민이 그렇게 나쁜 선수가 또 아니니까요. 잠시만요. 예, 심재민은 이번 시즌에 좀 못했지. 2021년 시즌과 2022년 시즌에는 평균 자책점이 2점대, 3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수나 구단이나 아픈 데는 없다라는 거는 크로스 체크가 된 거기 때문에 컨디션만 끌어올린다 그러면 바로 즉시 전력으로 팀에 경기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롯데가 지난 몇 년 동안 왼손 투수 없어가지고 난리였고 올해 김진욱을 좀 발굴이라기는 뭐하고 좀 스텝업을 시켜서 잘 써먹고는 있지만 혼자로서는 아쉽죠. 그 자리에 이제 심재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롯데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테고요. 만약에 내년 시즌으로 시간 뭐 약간
시야를 돌린다 그러면 미래를 본다 그러면 김진욱이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김진욱의 빈자리를 심재민이 또 바통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 영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시환하고 이창진 트레이드요? 이창진 기아 외야수잖아요. 지금 롯데가 외야수가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렉스가 부상이고 황성빈 부상이어서 두 선수 돌아오면 또 외야가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지시환 트레이드 얘기를 하시는데 지시환 오늘 또 타격은 번트 두 번 다 잘했고 그 다음에 도루 저지도 잘했죠. 지시환을 트레이드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데리고 꽉 쥐고 있는 게 오히려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 양석환, 함덕주 나오는데 영입이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양석환은 둘째치더라도 함덕주는 몸값 엄청 올라가게 생겼죠. 보상 선수 없는 C등급이라서 게다가 나이도 어리니까 아주 날릴 겁니다. 아주 진짜 C등급 역대로 가장 몸값이 비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덕주가 지금 몇 살입니까? 함덕주가 1995년생입니다. 와 대박. 근데 여긴데 지금 올해 21.1이닝 던지는 동안에 잘 던지긴 잘 던지네요. 뭐, 몸값 올리 뭐 LG에서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테고 아마 장기 계약하자고 막 꼬실 수도 있을 텐데 있지 않을까요? FA로 나가면은 10개 팀 다 달려들 텐데 어떻게든 FA 시장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막 꼬시고 있을 거고 함덕주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번 시즌 끝나고 나오는 FA 시장에 또 대여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함덕주가 함덕주가 이제 머리가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장기 계약 같은 거 하지 않겠죠. 무조건 FA 시장 나가서 몸값 바싹 끌어올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 함덕주가 이렇게 나이가 어렸군요.
여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롯데가 롯데는 여기에 또 미우 위안이지만 박재민도 있고 홍민기도 있고 뭐 기대할 만한 선수는 없지는 않습니다. 롯데도. 근데 이제 함덕주 같은 지금 올해 멋지게 부활한 선수가 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심재민을 영입한 것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KT를 좀 털어먹은 거다. 약간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서 패닉이 온 사실은 KT는 지금 패닉이 올 만도 하죠. 얼마 전에 뭐 우승하고 그런 팀이 지금 꼴찌에서 어떻게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과 한번 볼까요? 2021년 평균 자책점이 2.89였고 2022년 2021년과 2022년 정도의 성적만 거둬도 롯데에게는 엄청난 그런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롯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플러스 8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력 자체가 시원스럽지 않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좀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 한번 뭐 한 초전 박살 내서 상대방을 그냥 손들게 하는 경기력, 아예 저 상대 타자들이 잠깐만요. 제 이 방송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방송 세팅이 이 마이크의 볼륨을 다 제가 100%로 해놓거든요. 최대로. 왜 그러지? 음, 다 100%인데. 이게 제가 이게 이 제 화면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다 제가 이게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올려야 되나? 이거는 내 건데. 여튼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뭐 다른 전문 스트리머 분들처럼 세팅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어쨌든 그렇게 초전 박살 내고 뭐 이런 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도 되게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그런데 지금
롯데가 그래도 지금 시즌 초반에 여러 가지 뭐 다른 팀, 아, 맞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좀 화났던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잠실의 Y 감독, 왈. 이게 어젠가요? 그젠가요? 여기 기사에 나왔던 건데, 요 기자, 지금 이걸 찾아보면은 그 기사가 지금 내려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거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이게. 근데 진짜 저는 아까 지금 방송 방송 초반에 이제 많은 분께서 서튼 감독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고, 지금 롯데에 대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올해 롯데에 대해서 경기력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지만 플러스 8이라고 하고 있는 팀 성적이 괜찮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뭐 리그의 다른 팀들은 여전히 롯데를 내려올 거다. 롯데가 정말 잘해서 저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나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하면 롯데한테 지지를 말았어야 되겠죠. 자기네들만 부상이 있나? 우리도 부상이 있는데 그것도 핵심 선수 핵심 4번 타자감도 4번 타자나 1번 타자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필승조 셋업 중에 한 명이 최준용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4선발, 5선발을 경쟁해야 되는 이인복도 빠져 있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지금 롯데는 저는 지금까지는 잘 증명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달라졌다 롯데는 한 경기 한 경기 그다음 경기 중에서 순간순간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기서 집중을 좀 못해가지고 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롯데는 다른 팀에 비해서 더 많이 이기고 있고 지금 리그 3위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감독이 뭐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코가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팬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팀에 있는 팀원들 뭐 감독이야 경기를 뛰는 사람 아니까 뺀다 쳐도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좀 응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현역 감독이 다른 팀에 대해서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게 맞나? LG 만나서는 롯데 선수들이 더 불을 켜고 경기력 좋은 집중력으로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감독이 저런 말 다시는 못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경기력이랑 별개의 얘기인데요. 우리 롯데에 있는 감독들이 좀 입심이 센 사람, 좀 말로 상대를 조지는 뭐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봐요. 이렇게 자꾸 약간 경기 외적으로 롯데가 다른 팀들에게 좀 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경기를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너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전에 그 김성근 감독이 롯데를 뭐 모래알 팀이다 일단 개 망발을 하는 이런 걸 보고 참 그 다음에 뭐 김태형 감독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우리 구승민 보고 투가세라고 투수 같지도 않은 XX 이런 말도 했던 해서 논란이 있기도 있었죠. 뭐 그런 것들 상대 팀들은 우리를 샌드백으로 보고 우리 뭐 팀 자체를 너무 좀 가볍게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그리고 상호간의 존중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존중을 왜 우리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년, 재작년, 오랜 롯데 야구를 보게 되면 항상 했던 얘기가 롯데 애들은 착해 빠졌다. 독하게 못한다. 근데 이게 롯데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감독들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욕할 때는 욕하고 들이받을 땐 들이받고 좀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갑자기 그냥 딴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생각나서 빡쳐가지고 헛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튼 그래요. 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1군에 빠져 있고 이게 렉스의 무릎 부상 때문에 부진이 온 건지 아니면 부진하고 있는데 무릎 부상까지 온 건지 뭐가 선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렉스가 작년 정도의 모습 아니면 올해 4월 초반 시즌 초반의 모습을 돌아와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말 롯데는 조금 더 어려운 경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테고 이렇게 약간 크로스 게임 한두 점 차이의 경기를 계속 하게 되면서 투수들이 갈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렉스는 지금 재활 운동 잘하고 있고 많이 호전됐다고 하니까 돌아왔을 때는 지금 팀이 부족한 팀에 지금 너무 간절한 장타력을 더 많이 좀 쳐줘야 되는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렉스 같은 경우에 좀 투수 두 명도 문제지만 렉스도 돌아와서는 무조건 잘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털보나 반지 이 두 선수도 지난번에 SSG 만나서 좀 아쉬웠죠. 이것도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아쉬웠다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롯데 코칭 스태프 좀 너무 착하다, 물르다 이런 느낌. 저는 이번에 아까 털보랑 반지 얘기하려다 말았던 게 뭐 어떤 얘기를 하려다 말았냐면 좀 중하위권 팀 만나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좀 강한 팀, 리그 1위 팀 이런 팀 만나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롯데의 페이스를 보게 된다면 가을 야구는 가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으로 그럼 가을 야구에 진출했을 때 소위 말하는 빅게임 피처라고 하죠. 그런 선수가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팀을 만나서도
경기를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빅게임 픽처로서의 모습을 이번에 엿볼 수 있었을 거, 엿볼 수 있기를 바랬어요. 이번에. 그 만원 관중 안에서 우리 롯데가 가을 야구 가면 사직은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응원의 열기를 받으면서 전초전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강력한 모습은 거의 없었죠. 뭐 수비가 뭘 하든 점수를 내도 만약에 타자들이 SSG 투수들한테 27개의 삼진을 당할 지언정 롯데 1번, 2번 선발이라고 하는 털보와 반지도 그에 못지않게 점수를 좀 이렇게 적게 내주는 피칭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말 두 경기에 나왔던 선수 그 두 선수가 누구보단 누가 낫네, 누구보단 누가 낫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선수가 시즌을 계속 치러가면서 우리 롯데 팬들이 바라는 에이스에서 에이스의 모습, 연패를 끊어주는 연패 스토퍼의 모습, 반드시 이겨야 될 때 상대방을 뭐 깨부수는 그런 에이스의 강한 모습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좀 많이 회의적인 경기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털보 반즈 누구를 교체를 할 거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현실성을 다 고려하고 뭐 제가 외국인 투수를 다 리스트업을 딱 한 다음에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빼고요. 이 선수 잘할 거니까 이 선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둘 다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번 그 만원 관중 앞에서의 부진이 저는 조금 크게 봤습니다. 둘 중에 한 명 바꾸라고 그러면 뭐 더 못하는 선수여야 되겠죠. 중립적으로님께서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 롯데 5월 타율 1위는 한동이다. 그래요? 한동의 기록 한번 볼까요? 5월 5월 타율 1위가 한동이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스태티지를 봤는데 윤동이가 1등이고 한동이가 2등이네요. 윤동이 아닌가? 근데 5월 맞는데? 윤동이가 5월 타율이 3할 1푼이고 한동이가 5월 타율 3할 8리, 김민석이 5월 타율이 3할 4리 이렇게 되네요. 지금 제가 스태티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월에 롯데 타자들 중에서 3할 이상을 친 선수가 딱 3명인데 이 3명이고요. OPS 적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윤동희 다음에 김민수. 이렇게 되네요. 5월 달에 OPS가 0.7 이상의 롯데 타자들이 둘, 넷, 여섯, 7명인데 노진혁, 박승욱, 김민석, 윤동희, 김민수, 안치홍, 한동희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희가 한동희 얘기하면 또 파이어 나니까. 그렇죠. 한동희 얘기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파이어가 나죠. 파이어가 나. 지금 현재 5월이고 자식을 떠나서 롯데 타자들 타율을 한번 볼까요? 종합적으로 얼마나 지금 문제인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100타석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볼게요. 이것도 한번 OPS로 보겠습니다. 100타석 이상 선수들 OPS로. 0.8 이상의 선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심각하네요. 심각해. 이번 시즌 100타석 이상 들어선 롯데 타자들의 OPS인데 0.7 이상 기록한 선수가 5명입니다. 노진혁, 안치홍, 안권수, 렉스, 고승민. 와, 이게 뭐 근데 지금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냐, 누구를 왜 휴식을 두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냐 자시냐 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괜히 지금 그 롯데 팀에서 라이언농 코치를 1군으로 올렸는지 그런 고육지책을 한 이유가 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지금 1군에는 박흥식 수석 코치가 타격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병규 코치가 있는 상황에서 롱 코치까지 올린 거는 타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좀 방망이를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겠죠. 근데 그런 의도가 제대로 잘 효과가 언제쯤 날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렉스가 부상을 당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롯데 공격력이 더 기대할 게 없어져요. 지금 고승민도 경기 감각이 거의 완전히 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십시오.
안건수는 팔꿈치 부상 이슈 이후에 지금 내리막이죠. 렉스 무릎. 아이씨. 여기 그냥 부진. 여기에 아까 뭐 5월 들어서 잘하고 있다는 한동희가 지금 시즌 OPS가 좀 이렇게 돼요. 한동희가 지금 계속 땅볼을 치고 있거든요. 안타도 땅볼 안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한동희가 그 발사각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발사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홈런을 17개, 14개를 쳤었어요. 발사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올해는 그 발사각 한번 고쳐보겠다고 스윙을 바꿨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아주 최악의 시즌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좀 잘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땅볼 생산에 지금 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격이라는 게 정말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이구나.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스윙 바꾸고 뭐 하는 게 쉬운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에서 어떤 이런 변화를 주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한동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롯데가 기회를 걸 수 있는 선수가 한동희뿐이죠. 한동희가 지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좋은 결과로 나오는 그런 타격을 좀 더 해줘야 됩니다. 팀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을 싫어하거나 본인을 평가절하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도 좋죠. 본인이 본인이라고 한다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많은 좋은 타구를 날려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롯데 팀을 이끄는 거는 노진혁하고 안치홍입니다. 노진혁과 안치홍인데 이 두 선수의 타점을 보게 되면 노진혁이 22타점으로 리그 팀 내 1위, 안치홍이 19타점으로 팀 내 3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그래도 팀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12시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덩이 같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박승욱이죠. 박승욱은 지금 박승욱의 슬래시 라인을 보게 되면 아주 이 백업으로서는 100점짜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에 나오지 않지만 나올 때마다 뭐 수비에서도 실수 거의 없고요. 그리고 타석에서도 쉽게 물러나는 경기가 별로 그런 타석이 별로 없죠. 그리고 사실은 애초에 박승욱이 타석에서 쉽게 물러난다고 해도 사실은 2할 초중반에 타율을 한다고 해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불규칙한 경기 출장, 그 다음에 좀 컨디션 조절이 어려운 대주자, 대수비 이런 걸 하면서도 불구하고 3할이 넘는 타율에 출루율이 4할에 가깝고
장타율도 4할이 넘기고 있습니다. OPS가 0.8을 넘기고 있어요. OPS가 0.806입니다.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기죠. 여기서 진짜 이게 박승욱이 잘하고 있으니까 박승욱을 선발로 땡겨서 쓴다. 그러면 또 잘하지 않을까. 이런 또 유혹이 생기겠죠. 항상 롯데는 이런 딜레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학주 롯데 선수들, 롯데 타자들 중에서 건드리면 파이어가 나는 데가 한동희하고 이학주죠. 한동희랑 이학주는 약간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두 선수는 어지간하면은 한동희가 홈런 치고 역전 타점 올리고 막 결승타 치고 막 이런 거 제외하고는 한동희 거론하면 안 되고 이학주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거론하면 안 되는 선수들입니다. 채팅창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안 봐도 뻔합니다. 한동희 얘기하거나 처절하게 싸우시 서로 첨예하기 때문에. 여튼 그렇게 돼서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잠이 안 오고 심심하다고 해도 진날 방송은 하는 게 아니다. 진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도 상당히 극단적이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 마음은 또 이해가 되니까 소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내일 또 당장 이길 테니까 이기겠죠. 이기리라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이기면 내일도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대기업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방송으로 기분 좋은 승리와 승리의 주역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